세이코 5 무브먼트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계는 용도로 태엽을 감을 수 없어서 케이스백을 열었어요. 메인 스프링을 직접 감아줘야 됩니다. 태엽을 완전히 감았는데도 시계가 활기차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 상태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 시계일 때 앰플리튜드가 300도가 나옵니다. 지금 절반밖에 안 나오죠? 자, 분해 작업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빨리 감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봤는데 30년 된 시계치고는 상태가 많이 나쁘지 않습니다. 팩우드라는 부드러운 나무로 구멍들을 청소해 줍니다. 자, 세척 후에 마찬가지로 현미경으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마도 검은색 윤활유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윤활유를 미리 어느정도 제거를 해주고 세척을 하게 됩니다. 세척 후에 살펴보니까 아버가 장착되는 구멍이 좀 넓어져 있어요. 흔적이 남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아버가 흔들리면서 다른 부품들과 닿게 됩니다. 그러면 시계가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 구멍을 좁혀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스태킹 막대 중에 안쪽으로 오목한 막대가 있어요. 이걸로 쿡 찍어주면 구멍이 좁아지게 됩니다. 구멍을 좁혔으면 아버가 흔들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합니다. 일본 시계 중에는 많은 수가 메인 스프링이 반대로 간 게 있어요. 그래서 메인 스프링 와인더도 반대로 감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직접 제작한 와인더고요. 지금 끝부분을 직접 손으로 밀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밀어 넣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서 잘 부러지거든요.
흔들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계 수리하기 전에 앰플리튜드가 너무 낮아서 이 팔렛 포크 부분을 체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팔렛 주얼이 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팔렛 주얼이 많이 나와 있으면 효율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진동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깊이를 다시 조정하고 다시 접착해 줬습니다. 에필런 코팅은 윤활유가 퍼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스케이프 휠은 피니언이 젖지 않게 코팅해주면 좋아요. 팔렛 포크는 주얼만 코팅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를 코팅하게 되면 나중에 가루 같은 게 생겨요. 오버홀이 잘 되었다면 아주 살짝만 건드려도 휠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저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휠들이 제 위치에 잘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무브먼트의 다이얼 측에는 면접촉을 하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일을 넓게 주유해야 되는데 오일이 퍼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을 주유하기 전에 에필런 코팅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오일이 퍼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어요.
일본 빈티지 무브들은 앰플리튜드가 250도 이상이면 정상으로 볼 수 있어요.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세차가 10초가 넘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요거를 한번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다이나믹 포이징 툴이고요. 이거를 스티킹 툴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차가 심한 위치에서 수직 아랫부분에 밸런스 휠에 마킹을 하고 그 부분을 미세하게 드릴링하면 그러니까 무게를 좀 드러낼 수 있어요. 이 작업을 거치면 그 해당 위치에 느려진 오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원래 오차가 1분 이내에 들어가면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하루 오차 10초 이내로 들어가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유리는 사파이어 글라스로 교체를 해줬고요. 베젤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스켓이 필요합니다. 가스켓은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제작할 때 열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치수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여러 개를 제작해 준 다음에 장착이 되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리스를 발라야 장착이 잘 됩니다. 자, 마쳤으면 수밀 테스트를 해주고요. 케이스백은 베젤척에 물려서 사포로 폴리싱을 합니다. 마지막 테스트 중인데 로터가 무브먼트 링에 걸려서 안 돌아가네요. 해결하고 마무리 해줍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이 시계 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